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입시는 이쌤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고1, 고2, 고3, 그러니까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일 것 같아요. 곧 개강을 앞두고, 개학을 앞두고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일 텐데요. 이 친구들한테 이 학기의 시작에 앞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좋은 말들이 뭐가 있을까? 좋은 조언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실패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요거를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패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느끼는 실패랑 여러분들이 느끼는 실패가 또 되게 격차가 있습니다. 저는 또 실패를 몇 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무뎌진 상태일 텐데, 여러분들 항상 또 성장기에 지금 있잖아요. 몸도 성장하고 있지만 마음과 정신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실패 관리가 더더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멘탈 관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멘탈 관리도 있지만 이 멘탈 관리를 기반으로 실패를 관리했을 때 여러분들 성적을 또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조금 총체적으로 내용을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보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실패 관리 굳이 필요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느끼는 실패, 경험하는 실패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실패의 그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무뎌진 상태고, 여러분들은 한창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조금 마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이 실패라는 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고1, 고2, 고3, 우리가 학생이라고 부르고 청소년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는요, 실패에 가장 흔들리는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학쌤이니까. 고1, 고2, 고3이 여러분들 자아 형성기라고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걸 힘들어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아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요. 딱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해진 게 아니라 친구의 영향도 받고 주변 환경의 영향도 받고 선생님의 영향도 받다 보니까 본인의 자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안정적이다 라기보다는. 두 번째는요, 평가 과잉의 시기예요. 좀 슬픈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평가를 받아보는 일은 학생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학생 때. 왜냐하면 저도 지금 뭐 나이는 비공개지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아봤어요. 뭡니까? 수행 평가, 그다음에 중간고사 지필평가라고 하죠. 기말고사 또 지필평가 있고요. 우리가 원치 않은 평가들을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즉 내 시험 점수나 수행평가 점수가 나와 동일시되는, 왜? 내 자아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시험 못 본 나를 굉장히 내 스스로를 자조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나는 진짜 못하는구나. 시험 성적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닌데 시험 성적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다운이 됩니다. 즉 어떤 시험 결과라는 다양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동일시하게 되면서 그 시험 결과에 많이 흔들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림을 잡지 못하면 그 다음 시험에 또 스노우볼 굴러가서 망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또 남자분들은, 남학생들도 군대도 가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사실 계속됩니다. 뭐 당연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재수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재수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 수능에서의 어떤 실패죠. 군대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한 사람이랑 오랜 사랑을 통해서 결혼에 꼴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연애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취업, 회사, 투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실패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실패들을 학생 때 굉장히 또 많이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그때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부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를 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완벽주의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굉장히 원리 원칙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학생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를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실패를 하는데 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큰일이다. 이런 시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실패를 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요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제가 여기서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보다도 좀 사례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제 말에 어떤 좀 신빙성이나 좀 논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사람들은 꼭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를 관리한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실패를 관리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저는 실패를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관리를 해서 완전 찢어 발겨버리는 거야, 실패를. 누가 있냐면요. 굉장히 웃고 계시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요즘 되게 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사업가라고 할까요?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요즘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지금 영상을 찍을 때 이 우주 탐사랑 관련돼서 되게 유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라는 새로운 문화를 되게 정착을 시킨 또 혁신가로도 이제 유명하지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우주 탐사로 되게 유명한데 처음에 이렇게 각광받지 못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우주선 스페이스 X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이제 화성 가고 그래서 막 화성 갈 거야 막 이러잖아, 그치? 화성 가고 달 탐사하고 이 지구가 아니라 이 인간의 문명을 범우주적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엄청난 이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주로 가는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로 기획을 해서 도전을 한 것이죠. 이 우주 산업은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실패하면 그 손해도 막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 단위에서 시작해요. 뭐 한국, 러시아,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별로 시도를 하는데 민간인이 시도한 건 최초입니다. 거의 민간인이 시도한 건 최초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스페이스 X 프로젝트 하겠다고 했을 때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실패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사를 가져온 건데 제목만 헤드라인만 가져왔는데 밑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비난이 엄청 많이 적혀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 세금 뭐 제대로 내고 있냐 이런 엄청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요 그런 비난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이 실패를요 기록을 합니다. 이 우주선을 처음에 쐈을 때 문제가 뭐였는지, 뭐 추진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우주선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었는지 무수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총 몇 번을 하냐면요. 여기 적혀 있네요. 11번. 11번을 시도합니다. 11번. 11번을 시도한 끝에 그 11번째에 성공을 해요. 그럼 승패로 따지면요. 10패, 11전 10패 1승이에요. 네, 1승 10패, 1승 10패. 그러니까 10번 패배하고 한 번 성공을 한 것이죠. 근데 그 한 번 성공이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그 10번의 실패를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나서 한 번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이 이 역사적으로 아마 위인으로 기재될 것 같아요. 위인전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우주 탐사라는 영역에 새로운 어떤 문화를 이제 전파하게 됐죠. 그래서 뭐 조만간 돈만 있으면 달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되게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작성했던 게 뭐냐면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한다. 즉 실패를 관리해서 이겨낸 사람들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실패를 관리하고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표한 그 기준에 맞춘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소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또 실패를 이겨내서 성공한 사람 또 누가 있냐면 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람보르기니를 타거나 뭐 포르쉐를 타면서 뭐 억만장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지금 굉장히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공개하지만 이제 제가 또 조만간 결혼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 인생에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걸 얘기한다면 결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 번의 결혼을 위해서 제가 수많은 연애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오세요. 또 얘기하면 또 밤새야 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저도 학창 시절에 수능을 보고 굉장히 깨졌어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했고요. 재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제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서 막 바니 당근 술 마시고 막 이러니까 유혹이 더 세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겨내고 공부를 다시 해서 수능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큰 실패였습니다. 재수라는 거는. 근데 그때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이 수능을 다시 보는데 그 전과 똑같은 상태로 보게 되면 또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저만의 방법을 구축했습니다. 이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이 실패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공부마다 제 수행평가에서 실패? 이제 재수학원에서는 모의평가를 보거든요. 모의평가에서의 실패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나 이때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수능 공부를 계속 월마다 준비를 했고 한 차례 한 차례 멀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대학교도 가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요즘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실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면 재수, 삼수, 사수 이어졌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좋은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실패를 저도 이겨냈다라고 또 여러분들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실패라는 것은요, 사실 과정 속에 있어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가장 먼저 도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시험을 응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도전을 하면요, 사실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한 8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는 이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걸 실패로 정의한다면 그 실패 확률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 만약 여기 실패해서 끝나버리면요. 성공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실패 뒤에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목표를 재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도전을 하고 다시 또 여기서부터 반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계속 되는 거지. 루프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설정의 과정이에요. 재설정. 뭐냐면 내가 한번 실패를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실패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다음번에 실패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다시 도전을 해. 그러면 처음에 도전했을 때보다 실패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실패를 어쩔 수 없어.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또 다시 재설정하고 재도전해. 그럼 또 실패 확률이 낮아지겠지. 그럼 이게 어느 순간 누적이 되고 나면 결국에 여러분들 정신 차려보면 성공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패를 결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재설정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해서 조금 더 이 확률을 낮추고 성공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습관을 학생 때부터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스트레스 받지. 근데 나 시험 왜 못 봤지? 이 질문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나 시험 조졌네.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왜 못 봤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십시오. 이번 그 방학 끝나고 나서부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거를 결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인지를 해서 성공으로 가는 데이터 수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 직후 반드시 거쳐야 할 2단계, 이것만 좀 명심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충격과 스트레스 무조건 받습니다.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저도 실패하면요, 충격과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문제 풀다가 가끔 실수해서 틀리거든요. 나도 일단 충격받아. 나 이거 왜 틀리지? 근데 그 충격과 스트레스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해버려. 나 조졌네? 오케이, 조졌다. 인정. 조졌다. 어차피 이거 바뀌지 않아, 이 사실은. 빨리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바로 2단계로 넘어가죠. 질문. 이 실패에서 지금 난 뭘 건질 수 있을까? 나 방금 실패했어. 오케이. 스트레스 개받아. 짜증나. 근데 여기서 얻을 거 얻어가야 돼. 이거 안 얻어가지? 나 완전 이거 말짱 도루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실패에서 뭘 건질 수 있을지, 어떤 데이터 뽑아낼 수 있을지를
시험 보고 나서 생각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개념만 얘기하고 방법만 얘기하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 과학에서 시험 조지고 어떤 식으로 이 실패를 관리해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무래도 통합과학이랑 물리학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실패들을 겪게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통합과학, 지금 예비고 1들 보세요. 예비고 1들 보시면 1학기 때요. 화학단원 나옵니다. 화학단원. 뭐 물리도 있지만 가장 먼저 1학기 중간 때 화학단원.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 여기서 킬러 문제 엄청 나와요. 엄청. 웬만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여기서 킬러 문제 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고난도 문제 풀어보고 하다 보면 오답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화학 못하네. 역시 과학하지 말걸.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원소의 주기성이랑 화학결합 풀었어. 틀렸어. 그럼 스트레스 받아. 화학 역시 어렵네? 인정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죄송해요. 그럼 내가 이 화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얘를 찢어 발길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 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에서 맞았잖아. 그럼 한 대 쳐야 될 거 아니야. 왜 한 대 맞고만 있냐고.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예비고 2 물리학 선택하신 분들 고생길 선택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물리학 선택하면 공대 가거나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또 가산점이 붙겠죠. 선택 과목에서. 근데 여러분들 첫 단원에 역학 나와. 등가속도 운동, 돌림힘, 역학적 에너지, 물체의 운동량 보존 힘듭니다.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역학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또 두들겨 맞아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역시 물리 멋같다. 안 할래. 물리는 진짜 괴물만 하는 거다. 그렇게 맞고만 있을 거야? 아니라고. 인정할 거 인정해. 물리 어렵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틀린 문제 다시 맞출 수 있을까? 이 실패에 대한 마인드셋을 다시 하란 말이에요. 고쳐잡아.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과학에서 실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뻔한가요?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 오답 노트. 근데 너무 뻔한데 이 정석 방법을 잘 안 사용을 하더라고. 이 오답 노트는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틀린 문제 이쁘게 딱 스크랩해가지고 형광펜 막 치고 빨간색으로 막 필기하고 문제 막 처음부터 다 적고 기억니은 이거 또 그거 언제 다 적어. 그래프 그리고. 그거 아니다 얘들아. 틀린 문제 예쁘고 적고 기록하기? 뭐 다이어리야? 아니야. 오답 노트는요 여러분들 그런 노가다가 아니에요. 실패를 관리하는 툴입니다. 실패를 관리하는 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오답 노트 이렇게 작성하시겠습니다. 문제를 봐. 틀렸어. 이 문제 이제 안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시험에 맞출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무엇을 보려 했는가?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는 거야. 야, 우리 과학쌤이 왜 이거 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낸 이유에 대해서 이 오답 노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파트, 통합과학 예시 문제고요. 화학 파트 들어오시면요. 저 이온결합, 공유결합에 대한 문제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가져온 문제고요. 그림은 물질 A, B를 각각 녹인 수용액 전기적 성질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물질 AB가 있대. 물질 AB. 물질 AB. 뭔가 종류가 다른가 봐. 그리고 전기적 성질,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지금 물어보겠대.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중에 물질에 대한 개념이랑 어떤 전기가 통한다. 그 우리 전기 전도성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전기 전도성과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도 출제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예 그 개념조차 안 잡힌 겁니다.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히고 전기 전도성이라는 단어도 들어봤겠지만 까먹었으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낸 이유를 너희들이 다시 작성을 해보는 거야. 내가 개념이 부족했으면 그 개념 찾아서 다시 작성을 하는 거야. 이 16번 문제는 물질이라는 것은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배웠는데 이 물질 중에 전기적 성질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 개념을 훈련을 시키려고
출제한 문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야, 이거 비커 그리고 막 예쁘게 그렸다. 이거 아니라고 오답노트. 문제 그냥 16번 뭐 교육청 몇 번 문제 16번 쓰고 옆에다가 이 출제 의도만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들 틀린 이유를 정확히 언어화 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하는 줄 알아? 선생님 저 이거 계산 실수해서 틀렸어요. 아니라고. 그럼 계산 실수 왜 했는데? 잘못 봤어요. 뭘 잘못 봤는데?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이런 것들. 그냥 계산 실수 띡, 다음부터 실수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답노트가 아니라 내가 아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을 놓쳤는지 그런 것들을 적고 그 개념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적어놔야 돼요, 오답노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념을 잘 몰랐다면 그 개념에 대한 오해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오답노트에 기재하고 문제 조건을 하나 해석을 못했어. 뭐 문제 중에 뭐 단 A가 B보다 뭐가 크다 이런 것들을 해석을 못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빠진 것도 여러분들 오답노트에 정확하게 적어놔야 돼.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하며 이런 조건들은 문제 풀 때 이렇게 중요하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문제를 풀자. 쓰면서 언어화를 시키면서 머리한테 새기는 거야. 야, 태인아 다음번엔 조심하자. 머릿속으로 그냥 야, 계산 실수했고 문제 잘못 읽어서 이렇게 넘어가지? 또 해. 또 한다고. 실패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적어놔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몸에 쌓이면서 성공이라는 그 기준에 이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2번의 연속이에요. 이 정확히 언어화 했으면 그 틀렸던 것들을 여러분들 해설지급으로 분석을 하십시오. 해설지급 분석이 뭐냐면, 자, 정확히 이거야. 다른 애한테, 여러분들 친구한테 그거를 해설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세요. 내용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돼요? 왜 이게 정답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로 해설지급 분석을 할 때는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거지? 이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스스로 왜를 계속 떠올리면서 문제를 해설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이 완벽하게 정착을 합니다.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정기적 성질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여기는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질 A를 넣었을 때는 전기가 흐르고 물질 B를 넣었을 때는 전기가 안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이온 결합 물질이랑 공유 결합 물질밖에 안 배웠어요. 왜? 이거 지금 물질 A, B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 물질 둘 중 하나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이온 결합 물질이 A였어. 근데 전기가 흘렀어. 그럼 얘기를 해보는 거야. 왜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가 흐르지? 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 왜 전기가 흐릅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에 녹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라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띄는 애가 물에서 분해가 되잖아. 그치? 그럼 얘들이 막 움직일 수 있으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도 오답노트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전류가 흐른다 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하고 끝나. 야, 그거는 그냥 한번 읽고 끝내는 거랑 똑같아. 그건 오답노트가 아니라고. 전기가 흐른다면 왜 흐르는지 그걸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다른 과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과학은요, 철저하게 이해로 만들어진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즉 실패를 경험했을 때요, 이 실패 관리는요, 이 오답노트를 할 때 이유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오답노트 한 겁니다. 됐나요? 공유결합 물질은 또 왜 전류가 안 흐르겠어, 그러면? 물에 녹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나 보지. 맞잖아요. 실제로 공부해보면. 비금속 물질들은요, 물에 녹게 되면 음이온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만 존재하게 되고 실제로 얘들이 분자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온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또. 이건 오늘 설명하려면 또 밤새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지금 영상의 취지가 아니잖아, 그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답노트라는 거는요, 실패를 그냥 기록하고 뭐 다이어리처럼 뭐 일기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록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으면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내. 그럼 이 데이터들 여러분들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지, 확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 데이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과학에 있어서 그 실패를 관리하는 방법은 오답노트고 그 데이터들을 아까와 같이
정확하게 분석을 함으로써 다음에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실패라는 거는요 피할 수 없어요. 결국 일어납니다. 야, 선생님이 갑자기 양궁을 한대. 내가 화살 딱 쏴. 10점을 바로 꽂히겠니? 안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 시도를 하잖아요. 실패 확률이 무조건 큽니다. 근데 실패를 했을 때 당연히 처음 하니까 실패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왜 실패했을까? 아, 내가 화를 쏠 때 좀 숨을 잘 못 참았구나. 내가 화를 쏠 때 팔을 좀 흔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다음번에 활 쏠 땐 자세가 기가 막혀진다고. 기가 막혀진다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개학하고 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볼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실패할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처음 도전하는 거 실패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실패했을 때 멘탈 깨지고 멈추지 말고요. 스트레스 받은 거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실패 관리할 수 있는지 과학에선 말씀드렸습니다. 오답노트 왜를 떠올리면서 하셔야 되고요. 다른 국어, 영어, 수학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입신이 있으면 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하여튼 과학은 제가 방법을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만 하고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 국영수 공부하는데 과학까지 하느라, 그치? 그렇게 실패하는데 좌절만 하지 말고 이 좌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뽑아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성공으로 다시 내가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실패를 겪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영상 찍다 보니까 좀 잔소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실패 꼭 잘 관리하셔가지고 고등학교 생활, 남은 고등학교 생활 파이팅 하시고 스트레스 좀 덜 받으면서 더 멋있는 조금은 안정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타 궁금한 게 있다면 입신의 이쌤에서 윤태인 과학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하고 친절하고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시험 잘 보시고 멘탈 깨지지 마시고 실패 관리 잘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파이팅!